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아우크스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호펜하임에게 지면서 무패 행진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호펜하임을 상대로도 전개와 득점력이라는 면에서 제법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보여준 경기력 자체는 인상적이었다고 할 만했습니다. 우니온을 상대로는 두터운 상대 수비벽에 막히는 경우가 제법 잦았다고는 하지만 올 시즌에는 우니온이 중앙에서 패스를 상당히 많이 허용하는 팀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3팀 제외하면 아우크스부르크에게 패배를 안긴 팀은 없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우니온은 중앙을 막아버리면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고젠스의 퇴장으로 인해서 공격 루트가 아예 삭제된 상황이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중앙을 이용한 정교함을 강조하는 팀은 아니었던 만큼 측면 비중이 높았던 우니온이라 생각보다 측면 자원의 이탈은 타격이 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 대비 우니온이 중앙에서의 수비 능력이 떨어진 팀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니온의 현재 측면 자원 누수로 인해서 공격 루트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라치오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아직까지는 과도기 양상을 띠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투도르 감독 체제에서 만난 팀들이 유벤투스와 로마로 쉽지는 않았지만 중원을 정교함보다는 활동량 위주로 구성하면서 지공 성향을 짙게 띠던 사리 체제 때와 득점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00을 쓰는 감독의 특성상 양 윙백의 퍼포먼스도 꽤 중요한 편인데 라치오의 측면 수비수 기량은 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되던 편이었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사스올로와의 대결에서 상대 중원의 장악력과 수비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잘 이용했습니다. 다만 라치오가 압박과 점유라는 면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칸드레바가 공을 달고 전진하는 것도 썩 여의치는 않을 것입니다. 살레르니타나가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양상도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라치오가 적어도 압박과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급의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투도르 체제가 과도기 상황이고 양측면 윙백의 퀄리티와 중앙에서의 정교함에서의 기복으로 인해 라치오가 생각만큼 공격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라치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플리머스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플리머스는 기본적으로 넘치는 에너지 레벨을 공격에 투자하는 팀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300을 가동하는 등 잔류를 위해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득점력에서 2골 이상을 5경기 내에 기록한 경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레스터가 상당히 조직적인 수비와 압박에 약해 플리머스가 승점 정립을 위해서 수비의 에너지 레벨을 쏟는 것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레스터는 조직적인 압박이 가능한 팀에게는 기본적으로 약한 듯합니다. 리즈나 입스위치 같은 상위권 팀에게 당한 것은 그렇다 치지만 미럴 같은 약체에게 덜미를 잡힌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레스터가 유려한 연계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빈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일단 레스터가 강한 압박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전개나 전진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레스터가 기본적으로 유려함과 전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조직적인 압박과 에너지 레벨에 약합니다. 그만큼 플리머스가 현재 공격성을 다소 줄이고 플레이를 하면서 시점률을 커버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레스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레알 베티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셀타비고를 상대로는 아주 약한 편입니다. 최근 5번의 대결에서도 셀타비고에게 1무 4패를 내줬을 정도입니다. 물론 당시 셀타비고가 역습 위주의 팀이었다면 현재는 지공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기는 하지만 셀타비고가 점유 확보를 위해서 미드필더진을 수적으로 충원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티스가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드필더의 양에서는 밀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셀타비고는 확실히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중앙에서의 점유가 되는 양상입니다. 전임 감독 시절에서는 중원 삭제 양상이 자주 나오면서 경기력과 수비력에서의 난조가 심했지만 이제는 라요와 세비야를 상대로도 점유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직 전개에서는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압박을 심하게 하는 팀을 상대로는 정교한 부족을 드러내고는 했지만 어쨌든 미드필더의 숫자적인 충원이 밸런스에는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베티스가 일단 셀타비고에게 이상하게 약했습니다. 상대가 역습 성향에서 미드필더 위주의 지공 위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미드필더진의 충원이 셀타비고의 밸런스와 성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티스의 플랜을 위해서는 일단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스와 랑스의 경기입니다. 메스는 최근 모나코나 브레스트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꽤 득점력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소극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서 만만치 않은 코어 힘을 가진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2.25의 높은 기대 득점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밀어붙이는 강호들의 전략에 수비가 상당히 크게 무너지는 양상이 강한 모습입니다. 랑스에게 메스가 어느 정도 강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랑스의 압박의 질이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랑스는 높은 압박의 질이 강호들과 붙는 상황에서는 아주 큰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 시즌 자신들보다 아래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1패만 기록하는 등 소위 이야기하는 양악은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패배를 안긴 팀이 메스이기는 하지만 그 일정은 랑스가 극도로 부진하던 시즌 극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랑스의 경기력은 당시와는 다른 상태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 강한 압박의 질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높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랑스가 메스에게는 어느 정도 고전하는 면모가 있고 메스의 공격력도 최근 상승세지만 주도권을 잡아내고 몰아치는 팀을 상대로는 메스의 수비가 제법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